또 하나는 선관위에 들이닥칩니다.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이 280명 정도인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선관위에 들어왔는데 야 들어가가지고 뭐 직원들 핸드폰도 압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박진영 평론가 좀 취재를 해보셨죠?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선관위하고도 통화를 해보고요. 국회 쪽에 이제 선관위 질의한 분들한테도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선관위에서 왜 왔는지 모른답니다. 선관위는 모른다. 네, 선관위는 왜 왔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선관위 내부에 들어와서 어떤 서류라든가 서버에 손을 댄 흔적은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떠도는 낭설입니다. 두 가지 추론은 이른바 이 대선을 대비해 가지고 선관위에 어떤 서버를 심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서버 조작 의혹. 와. 이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믿지 않습니다. 네네. 믿지 않고요. 두 번째, 요것도 뭐 황당무계합니다만 그나마 현실성 있는 것이 명태균 씨 관련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선거사범들이 1차적으로 선관위가 다 조사를 합니다. 선관위가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이라든가 추가 수사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넘깁니다. 선거사범은. 공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단계 전까지의 로데이터를 최대치로 다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 로데이터를 최대치로 다 확보하면은 선관위가 기소하지 말자, 수사하지 말자라고 결론 내렸던 기초 사건들까지도 검찰이 다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계엄사가 되면은 뭐 보안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첩사가 되겠죠. 네. 다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기소를 다 해가지고 이 뭐라고 합니까 선거사범을 할 수 있지도 않느냐. 라는 이런 이제 좀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객관적 사실은 인력 운영은 그러니까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국회에 280명을 보내고 내란 세력이 선관위에도 280명을 보냈다면 매우 중요한 거는 맞잖아요. 네,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전 대표님. 아니 저는 뭐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죠. 지금 계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계엄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재판부가 어디가 됩니까?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이 되고 예비 검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비 검색도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고 자 기소와 재판과 선고를 누가 합니까? 군사법원에 다 하죠. 네. 그러면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이 그렇죠. 서류를 확보하면 자 어떤 놈을 기소할 거고 어떤 놈을 기소하지 않을 건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했듯이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보시죠. 검찰 지금 완전 장악했죠. 경찰 완전 장악했죠.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조사하고 기소하고 정치인들을 제어하려면 자 중앙선관위에 있는 각종 자료가 고소고발된 건인지 조사 엄청나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사 여탈권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흔적만 요만큼 있으면 군사법원에서 야 너 그냥 5년형이야 10년형이야 강제로 구금 조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왔다고 발표는 하지 않았죠. 중앙선관위가. 아니요, 발표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CCTV까지 지금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선관위 간 이유는 그런 선거 관련된 사범 또는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 내용을 가져가면 군사법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3심제로 합니까? 군사법원은? 단심에서 가능하죠. 단심에서 바로 가능하니까 불러서 너 3년 그러면 강제로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역 정치인들이 다 그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죠. 지금 그 구독자 여러분 저 전율을 느끼고 있는데 동접자 3만 명 넘었고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관위에 280명 정도의 계엄군이 들이닥쳤다는 얘기를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스픽스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사회자께서 사전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걸 주셔서 저희가 취재하는 바람에 네. 저희도 나름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만 대단한 추론을 하게 됐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국회를 에워싸서 그 국회가 계엄 해제하는 회의가 못 열리게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인지가 됩니다만은 네네. 왜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이것을 금방 이야기했던 선관위를 쳐들어온 것과 연결시켜 보면은 전두환이 12.12 그다음에 5.17 쿠데타 때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연상이 되네요. 광범위하게 국가 지도자급 정치인들을 전부 다 잡아 넣어버리는 군사법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네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선거 네.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렇죠. 아닌 것, 기소 의견 주는 것, 아니면 조사하는 것,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없앴던 것 모든 정치인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죠. 있죠. 고소고발이 난무하니까 선거판. 그리고 또 인지된 거, 근데 뭐 아닌 허위도 있고 뭐 네. 진실도 그렇죠, 있고 한데 그렇죠. 거기에서 지사 선택해서 죽이려 그러면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캐비넷인데 그 캐비넷 자료가 방대하게 있고 모든 선관위가 정치인들 전체 캐비넷이네. 제일 먼저 가지고 있잖아요. 선관위가 정치인들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을 경우에 누가 저항을 합니까? 꼼짝없이 지가 당하는데 근데 군사법원이에요. 단심제예요. 가능하냐고. 이 기획을 누가 했는지 김용현이라는 자가 과거에 이 자는 자 사진으로 얘기했지만 이 자는 원래 간이 콩알이어 가지고 정말로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수구리어서 기회주의 행동을 했던 자예요. 이 자가. 민주당 정부에서도 출사하려고 줄댄 사람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 자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왜 중앙선관위냐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 광범위하는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확보만 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이들을 법적으로 구금하면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중앙선관위에 왜 갔는지 그리고 특히나 그 28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그 동원 부대의 지휘 책임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도 반드시 불러서 누가 지시했는지 왜 갔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서류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분명히 서류가 존재했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발본색원에서 책임을 묻고 내란죄로 내란 수개의 정범과 공범과 그리고 종범들을 찾아야 한다. 이게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전쟁 상황 같아요. 전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혼란이 있어서 개움이 필요한 전시가 아니라 내전이죠, 내전. 내란 내전 세력들이 상황이 국민을 있었는데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또